서울의 번잡한 거리 한복판. 가은은 심장이 터질 듯한 긴장 속에 서 있었다. 그녀의 손은 가린의 손을 꼭 쥐고 있었고 두 사람은 골목길로 숨어들어 서로의 입술을 포개었다. 그런데 갑자기 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리며 룸메이트인 은정이 그 광경을 목격하고 말았다. 은정의 눈이 커다랗게 떠지며 이게 무슨 짓이야? 라는 말이 터져나왔다. 가은의 세계가 무너지는 순간이었다. 하지만 그 후 벌어진 일은 더 충격적이었다. 은정은 미소를 지으며 나도 알아. 나도. 그랬어 라고 속삭였다. 가은은 25살, 서울의 한 대기업에서 마케팅팀에서 일하는 평범한 여성이었다. 그녀는 어릴 적부터 자신의 성 정체성을 숨겨왔고 가족의 기대와 사회의 시선 때문에 늘 가슴이 무거웠다. 가린은 24살, 같은 회사 디자인팀에서 근무하는 동료이자 가은의 비밀 연인이었다. 두 사람은 우연히 회사 프로젝트로 만나 깊은 유대감을 느끼게 됐고 사랑으로 발전했다. 하지만 한국 사회에서 동성애는 여전히 금기시되는 주제였다. 특히 가은의 가족은 보수적이었고 아버지는 여자는 결혼해서 안정된 가정을 꾸려야 한다고 늘 강조했다. 그날 저녁, 가은과 가린은 룸메이트 은정이 없을 때 집으로 돌아와 조심스럽게 시간을 보냈다. 은정은 대학 동창으로 3년째 함께 사는 사이였다. 그녀는 밝고 사교적인 성격으로 가은의 유일한 정상적인 친구였다. 그런데 은정이 일찍 돌아온 탓에 모든 게 드러나고 말았다. 가은은 패닉에 빠졌다. 은정아, 제발. 아무에게도 말하지 마. 가은의 목소리가 떨렸다. 은정은 한동안 침묵하더니 걱정 마. 나도 내 감정을 이해해. 사실 나도 고등학교 때 비슷한 경험이 있었어. 라고 말했다. 가은은 놀랐다. 은정이 동성애를 지지하는 태도를 보일 줄은 몰랐다. 그날 밤, 세 사람은 함께 앉아 이야기를 나눴다. 은정은 한국에서 이런 사랑은 힘들어. 하지만 너희가 행복하다면 응원할게 라고 말하며 가은의 어깨를 토닥였다. 가린은 불안한 눈빛으로 가은을 바라봤지만 은정의 반응에 안도하는 듯 했다. 그러나 가은의 마음속에는 불안이 싹 텄다. 은정이 정말 믿을 수 있을까? 만약 가족에게 알려지면 그녀는 밤새 잠을 이루지 못했다. 다음 날 아침, 출근길에 가은은 가린에게 은정이 도와줄지도 몰라. 우리 관계를 숨기는데 라고 말했다. 가린은 고개를 저었다. 숨기는 게 최선일까? 언젠가 터질 텐데. 회사에서 가은은 평소처럼 업무에 집중하려 애썼다. 하지만 머릿속에는 어제의 장면이 맴돌았다. 점심시간, 가린이 메시지를 보냈다. 오늘 저녁에 이야기 좀 해. 은정 때문에 불안해. 가은은 동의했다. 퇴근 후 집으로 돌아온 가은은 은정이 이미 저녁을 준비하고 있는 걸 봤다. 오늘은 내가 요리했어. 우리 셋이서 편안하게 먹자. 은정의 미소가 이상하게 느껴졌다. 식사 중 은정은 갑자기 가은아, 너희 부모님은 내 관계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실까? 라고 물었다. 가은의 포크가 멈췄다. 그건 왜? 은정은 웃으며 그냥 궁금해서. 가족이 제일 중요하잖아. 그 말에 가은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그 후 며칠 동안 가은은 은정의 태도가 미묘하게 변한 걸 느꼈다. 은정은 더 자주 가은의 일상에 끼어들었고 내가 행복한지 걱정되라고 말하곤 했다. 가린은 은정이 우리를 감시하는 것 같아 라고 속삭였다. 가은은 부정하려 했지만 마음 한구석에서 동의했다. 주말에 가은의 어머니가 전화를 걸어왔다. 가은아, 요즘 어때? 결혼 생각은 없니? 어머니의 목소리에 가은은 죄책감을 느꼈다. 아직은 그녀는 대답을 얼버무렸다. 통화 후 가은은 가린을 안고 우리 어떻게 하지? 라고 물었다. 가린은 일단 은정을 믿어보자. 하지만 조심해야 해. 점점 긴장감이 고조됐다. 가은은 회사에서 동료들의 시선이 신경 쓰였다.
한국 사회에서 동성애는 여전히 비정상으로 여겨지는 경우가 많았고 회사 내에서도 보수적인 분위기가 강했다. 어느 날 가은의 상사가 개인 생활은 중요하지만 회사 이미지를 생각해라고 넌지시 말했다. 가은은 그 말이 자신을 향한 건지 의심했다. 집으로 돌아온 가은은 은정이 가린과 대화하는 걸 목격했다. 가린아, 가은이 정말 내가 필요할까? 은정의 말이 가은의 귀에 박혔다. 그 순간 가은은 배신의 냄새를 느꼈다. 하지만 아직 증거는 없었다. 그녀는 가린에게 진정이 무슨 말을 했어? 라고 물었고 가린은 그냥 걱정한다고 라고 대답했다. 가은의 마음은 점점 복잡해졌다. 가족의 압력, 사회의 시선, 그리고 친구의 의심 모든 게 그녀를 옥죄어왔다. 가은은 어린 시절을 떠올렸다. 보수적인 가정에서 자란 그녀는 항상 착한 딸이 되려 애썼다. 아버지는 내가 우리 집안의 자랑이야 라고 말하곤 했지만 그 뒤에는 결혼과 출산의 기대가 숨겨져 있었다. 가린을 만난 후 가은은 처음으로 진정한 자신을 느꼈다. 하지만 그 사랑은 위험했다. 만약 드러나면 모든 걸 잃을 수 있어 가은은 혼자 중얼거렸다. 은정의 반응이 후원인지 위협인지 분간이 안 갔다. FILE 일의 끝에서 가은은 결정을 내려야 했다. 은정을 믿을 것인가 아니면 가린과 함께 도망칠 것인가. 긴장된 분위기 속에 이야기는 이어졌다. 가은은 불안에 휩싸인 채로 다음 날을 맞이했다. 은정이 아침에 오늘 회사에서 재미있는 소문 들었어. 누가 동성 커플이라고 하던데 라고 말하자 가은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그게 무슨 소문? 가은의 목소리가 떨렸다. 은정은 웃으며 농담이야. 걱정 마에라고 했지만 그 미소가 가은에게는 위협으로 느껴졌다. 가린은 출근 전에 가은에게 은정을 멀리하자. 뭔가 이상해 라고 속삭였다. 회사에 도착한 가은은 업무에 집중할 수 없었다. 동료들의 대화가 모두 자신을 향한 듯했다. 점심시간, 가린이 카페로 불러 우리 관계를 공개할까? 숨기는 게 더 힘들어 라고 말했다. 가은은 고개를 저었다. 안 돼, 가족이 알면. 가은의 가족은 서울 근교에 살았고 매주 전화를 걸어왔다. 어머니는 가은아, 소개팅 해볼래? 좋은 사람 있어 라고 조르더니 이번에는 더 강하게 말했다. 너 나이도 들었는데 언제까지 혼자 살 거니? 가은은 엄마, 나 바빠라고 대답했지만 마음속으로는 죄책감이 스멀스멀 피어올랐다. 가린과의 사랑은 진심이었지만 사회의 벽은 높았다. 한국에서 동성 결혼은 법적으로 인정되지 않았고 주변의 시선은 차가웠다. 가은은 인터넷에서 비슷한 사례를 검색하며 밤을 새웠다. 많은 사람들이 숨기다 지쳐 헤어지네. 그녀는 한숨을 쉬었다. 저녁에 집으로 돌아온 가은은 은정이 가린의 방에 있는 걸 봤다. 무슨 일이야? 가은이 물었다. 은정은 가린이랑 이야기 좀 했어. 내가 힘들어하는 것 같아서. 가린의 표정이 어두웠다. 나중에 가린이 가은에게 은정이 내 가족에게 말할까 봐 걱정돼. 그녀가 가족이 알아야 할 일이라고 했어. 라고 털어놨다. 가은의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다. 배신인가? 그녀는 은정을 대면했다. 은정아, 너 정말 우리를 도와주는 거 맞아? 은정은 눈을 동그랗게 뜨며 당연하지. 왜? 라고 반문했다. 하지만 가은은 믿을 수 없었다. 그날 밤, 가은과 가린은 몰래 호텔로 갔다. 여기서만 자유로워, 가린이 말했다. 두 사람은 서로를 안으며 위안을 찾았지만 현실은 냉혹했다. 다음 날 회사에서 상사가 가은을 불렀다. 요즘 집중이 안 되는 것 같아. 무슨 일이니? 가은은 아니에요. 라고 대답했지만 속으로는 은정이 소문을 퍼뜨린 건가? 라고 의심했다. 퇴근 후 가은은 은정에게 우리 관계를 존중해줘. 제발 으라고 부탁했다. 은정은 잘 왔어.
하지만 너희가 위험해 보이네 라고 말했다. 그 말에 가은의 불안은 커졌다. 주말에 가은은 가족 집으로 갔다. 아버지는 가은아, 내 엄마가 걱정해. 결혼 안 할 거니? 라고 물었다. 가은은 아직 준비 안 됐어요 라고 대답하며 속으로 가린을 떠올렸다. 어머니는 사회에서 여자 혼자 사는 게 쉽지 않아. 안정된 가정이 필요해 라고 조언했다. 가은은 그 말에 가슴이 아팠다. 내 사랑은 안정되지 않은 걸까? 집으로 돌아온 가은은 가린에게 가족 압력이 너무 세 어떻게 하지? 라고 물었다. 가린은 우리 함께 이겨내자 라고 말했다. 하지만 은정의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었다. 어느 날 가은의 핸드폰에 어머니의 메시지가 왔다. 가은아, 은정이가 전화 왔어. 내가 힘들어한다면서? 무슨 일 있니? 가은은 충격받았다. 은정이 왜 엄마에게, 그녀는 은정을 추궁했다. 왜 엄마에게 전화했어? 은정은 걱정돼서. 내가 우울해 보이니까 라고 변명했다. 하지만 가은은 그것이 핑계라고 느꼈다. 가린은 은정이 우리를 파괴하려 해더라고 말했다. 가은의 마음은 갈등으로 가득 찼다. 친구를 믿을 것인가, 사랑을 지킬 것인가. 가족의 기대와 사회의 정형화된 틀 속에서 가은은 선택의 기로에 섰다. 그녀는 밤새 울며 왜 나만 이렇게 힘들어야 해? 라고 중얼거렸다. 점점 상황은 악화됐다. 회사에서 동료 하나가 가은 씨, 요즘 이상한 소문 들었어? 라고 속삭였다. 가은은 패닉에 빠졌다. 은정이 퍼뜨린 거야. 그녀는 은정과 대면했다. 너, 우리를 배신한 거지? 은정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아니야. 난 내 친구야. 하지만 가은은 믿지 않았다. 그날 저녁, 가린이 굴이 헤어지자. 이게 나아해라고 말했다. 가은은 충격받았다. 왜, 가린은 내 가족 때문에. 나 때문에 내가 망가지는 걸 볼 수 없어. 가은은 울며 안 돼, 너 없인 안 돼. 두 사람의 관계는 위기에 처했다. FILE의 긴장감은 고조됐다. 가은은 가린의 말을 듣고 무너졌다. 헤어지자니. 그럴 수 없어. 그녀는 가린을 붙잡았지만 가린의 눈에는 결의가 서려 있었다. 가은아, 은정이 내 가족에게 더 말할지도 몰라. 내 인생이 망가질 수 있어. 가은은 은정을 원망했다. 다음 날, 가은은 은정을 집에서 쫓아내려 했다. 나가. 내가 모든 걸 망쳤어. 은정은 울며 난 내 편이야. 왜 안 믿어? 라고 말했다. 하지만 가은의 마음은 이미 닫혀 있었다. 은정은 짐을 챙겨 나갔고 집은 고요해졌다. 가린은 회사에서 가은을 피했다. 우리 거리를 두자. 그녀의 메시지가 가은의 가슴을 찔렀다. 가은은 혼자서 사회의 압력을 느꼈다. 뉴스에서 동성애자에 대한 차별 기사가 나왔고 그녀는 이 사회가 날 용납하지 않아 라고 생각했다. 가족 모임에서 아버지는 가은아, 내 엄마가 은정에게 들었대. 내가 우울하다면서? 남자친구 없니? 라고 물었다. 가은은 없어요. 라고 대답하며 속으로 은정을 저주했다. 은정은 가은의 회사 동료에게 연락했다. 가은이 힘들어해. 도와줘. 하지만 그 말은 소문으로 번졌다. 회사에서 가은은 상사의 호출을 받았다. 개인 문제로 업무에 지장 주지 마. 가은은 죄송해요. 라고 말했지만 속으로는 모두 은정 탓이야. 그녀는 가린에게 은정이 배신했어. 증거가 있어. 라고 말했다. 가린은 그럼 어떻게 할 거야? 가은은 대면할게. 저녁에 가은은 은정을 만났다. 카페에서 은정은 난 내가 행복하길 바래. 하지만 내 가족이 알아야 해. 그게 도덕적이야. 라고 말했다. 가은은 분노했다. 도덕. 내가 뭔데 판단해. 은정은 동성애는 자연스럽지 않아. 내가 잘못된 길을 가는 걸 볼 수 없어. 그 말에 가은은 충격받았다.
은정이 지지하는 척했는데 실제로는 반대였어. 배신의 아픔이 가은을 덮쳤다. 그녀는 너와 절교야 라고 선언했다. 가린은 가은의 결정을 듣고 잘했어. 이제 우리 다시 시작하자 라고 말했다. 하지만 가족의 압력이 세졌다. 어머니가 가은아, 은정이가 내가 이상한 관계라고 했어. 사실이니? 라고 물었다. 가은은 부정했지만 어머니의 눈빛이 의심스러웠다. 아버지는 우리 집안에 그런 일 없어. 내가 정신 차려느라고 말했다. 가은은 가족과 대치했다. 제 삶은 제 거예요. 하지만 아버지는 사회에서 버림받을 거야 라고 경고했다. 가은의 내적 갈등은 깊어졌다. 사랑을 포기할까? 아니면 가족을 버릴까? 그녀는 가린에게 우리 해외로 가자느라고 제안했다. 가린은 그게 가능할까? 직장, 가족, 망설였다. 은정의 배신은 더 큰 파장을 일으켰다. 회사에서 가은은 승진 기회를 잃었다. 이미지가 중요해 상사의 말이었다. 가은은 모든 걸 잃을 위기에 처했다. 고조되는 긴장 속 가은은 은정에게 복수하려 했다. 내가 한 대로 돌려줄게 하지만 그건 그녀의 도덕적 딜레마를 더 키웠다. 복수는 옳을까? 가린은 그만해. 우리 집중하자 라고 말렸다. FIL이 삼은 배신의 절정이었다. 가은은 은정의 배신으로 모든 게 무너지는 걸 느꼈다. 가족은 그녀를 압박했고 어머니는 내가 동성애자라면 집에서 나가 일하고 말했다. 가은은 충격받아 엄마, 왜? 어머니는 사회가 용납 안 해요. 내가 아프게 될까 봐. 가은은 가족을 설득하려 애썼다. 제 사랑은 진짜예요. 하지만 아버지는 그런 사랑은 병이야 이라고 단정지었다. 가은은 집을 나와 가린과 함께 살기로 했다. 가린은 우리 함께라면 괜찮아 라고 말했다. 하지만 사회의 정형은 그들을 옥죄었다. 회사에서 가은은 해고 위협을 받았다. 소문 때문에 그녀는 이게 공정해 라고 항의했지만 소용없었다. 가린도 압력을 느꼈다. 내 가족도 알게 되면 두 사람은 밤새 토론했다. 포기할까? 가은의 물음에 가린은 안 돼. 하지만 희생이 필요해. 가은은 가족과 결별을 선언했다. 제 길 갈게요. 아버지의 분노가 폭발했다. 넌 우리 딸 아니야. 그 말은 가은의 가슴을 찔렀다. 그녀는 울며 가린을 찾았지만 가린도 망설였다. 내 꿈을 포기해야 할까? 가린의 디자인 커리어가 위태로웠다. 가은은 미안해 라고 말했다. 두 사람의 관계는 시험대에 올랐다. 은정은 후회했다. 가은아, 미안해 메시지가 왔지만 가은은 무시했다. 사회의 시선은 더 차가웠다. 거리에서 손을 잡자 사람들이 힐끔거렸다. 가은은 왜 우리만? 라고 생각했다. 그녀는 상담소를 찾았지만 한국에서 동성애는 어렵다 라는 말만 들었다. 가린은 해외 이민 갈까 제안했지만 비용과 현실이 문제였다. 가은의 피해는 컸다. 친구들은 멀어졌고 그녀는 우울증에 빠졌다. 모든 걸 잃었어. 가린은 나 있잖아 라고 위로했지만 자신도 지쳤다. 결국 가린은 잠시 거리 두자라고 말했다. 가은은 절망했다. 대신 또 하지만 가린은 내 위해 희생의 대가가 컸다. FIL이 사는 손실의 깊이를 보여줬다. 가은은 혼자 남아 자신을 돌아봤다. 가족의 거부, 친구의 배신, 사랑의 위기 모든 게 그녀를 변화시켰다. 그녀는 숨기는 게 잘못이었어 라고 깨달았다. 가린에게 다시 시작하자. 공개적으로 라고 말했다. 가린은 동의했다. 함께 싸우자. 두 사람은 사회운동에 참여했다. 하지만 여전히 어려움은 있었다. 가족은 연락을 끊었고 사회의 비판은 계속됐다. 가은은 새로운 직장을 찾았고 가린과 함께 살았다. 이게 우리의 길. 그녀는 강해졌다.
은정은 사과 편지를 보냈지만 가은은 용서했다. 너도 피해자야. 사회 탓 이야기의 끝에서 가은은 사랑은 자유로워야 해라고 말했다. 하지만 여전히 질문이 남았다. 과연 숨긴 사랑이 옳은 선택이었을까? 아니면 공개가 더 큰 피해를 가져왔을까?